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수제공학과 홍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부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가 맥스웰이 했던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그 네 가지 공식을 유도한 것과 동시에 마지막 공식에서 발견했던 축항, 즉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한 가지 예로서 중앙에 우리가 방사능 물질을 넣어서 전하가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왜 자기장이 생기지 않는지를 그 네 번째 축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예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할 텐데요. 바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평행판 축전기, 즉 parallel plate capacitor가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주위로 생기는 자기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추가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판 축전기에 우리가 교류 전압을 가해주면 교류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평행판 축전판에 대문자 Q만큼의 전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하면 거기서 주입되고 나오는 전류량은 그 전하량의 시간에 따른 미분량과 같다 혹은 거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축전판을 연결시키는 전선 위에서 생각했을 때 그 전선을 포함하는 어떤 원형 폐곡선을 생각하고 그 폐곡선 주위로 돌아가는 자기장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 그 자기장의 회전량은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좀 단순화해서 단면도를 그려보면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그림에서 감마1이라고 하는 저 단면의 점선 부분을 보면 결국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 즉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마1을 따라서 자기장의 회전 성분을 구하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스톡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스톡 법칙과 함께 네 번째 방정식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방정식, 즉 델 크로스 B에 관련된 방정식을 우리가 스톡 규칙을 이용해서 선적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항에 있어서 첫 번째 항, 즉 전류항에 대해서만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두 번째 항을 여기서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전선에서는 우리가 전하들이 중성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의 변화가 바깥에선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식을 풀게 되면 결국 2πRB는 즉 원주에다가 자기장 B를 곱한 것은 입실론0 C제곱분의 전류량 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πRB는 입실론0 C제곱분의 I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2를 무시하고 한 식이라고 해서 정자기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노란색 칠한 저 면적에 전기장의 시간 변화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가, 즉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저 전류가 교류로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네트 전하는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작이 그러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동작이, 즉 매그네토다이내믹스 혹은 일렉트로다이내믹스 같은 상황에서도 저 식이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천천히 저 감마1 룹을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즉 아래로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선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전선 끝에 있는 축전판을 지나갔을 때 갑자기 전선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회전량이 있었던 자기장이 저기에서 갑자기 절벽을 만나서 없어질까요?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면 생길까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속성을 갖는지를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맥스웰 방정식의 추가항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감마1, 즉 전선을 포함하고 있는 패곡선과 감마2, 전선을 포함하지 않는 그 패곡선이 어떻게 자기장의 회전을 연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마2를 보면 감마2에서의 자기장의 선적분은 2πrB가 될 겁니다. 그 2πrB는 일단은 전선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 밀도는 0이 될 것이고 추가항인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즉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자기장의 회전 성분은 결국은 저 아래 식과 같이 dt분의 d 가로 열고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될 텐데 저기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바로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플럭스가 될 것입니다. 즉 전기장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결국 자기장의 회전 성분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저 식을 잘 보고 있으면 결국 입실론 제로분의 q는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 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저 식에서 입실론 제로는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고 q만 남겨놓으면 dt분의 dq가 되고 결국 전하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결국 전류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2πrB는 입실론 제로 c제곱분의 i가 되어서 감마1 곡선을 따라서 생기는 회전과 같은 그런 형태의 식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감마1에서 즉 전선을 포함하는 그런 패곡선에서 우리가 적용했던 식이나 전선을 포함하지 않은 감마2에서 우리가 적용했던 식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물리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감마1을 경계로 하는 S라는 표면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만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고 감마2를 경계로 하는 S'이라는 표면에서는 전류는 없지만 시간에 따른 전기장의 변화가 있어서 그 두 개가 같은 결과를 내뱉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앞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고찰했던 맥스웰의 추가항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 예전 과학자들이 식을 풀다가 조금 실수한 건데 그 실수를 메꿔주는 정도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 식 자체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냐라고 폄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네 번째 방정식을 그 있는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과 다른 식을 결합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해 보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전자기파의 존재를 우리가 저 추가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전자기파의 존재가 결국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통신사회를 가능케 한 아주 초석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